계속해서 한인들의 주력 업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가정을 선정해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한인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하탄에서 대낮 한복판에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뉴저지에서 진짜 총 같은 장난감 총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1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뉴욕시가 센트럴파크 호수 얼음팍 곳곳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가장 무례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주력 업종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시 인구조사 통계를 토대로 한인 이민자들의 주력 업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세대에는 요식업, 건강, 교육, 세탁업, 보험 순이었습니다. 2세대는 컨설팅, 의료계, 법률 서비스, 행정 지원, 여행 순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뉴욕 일원에서도 70년대에서 80년대 한인 1세대 정착기에는 맨해튼과 퀸즈 써니사이드를 중심으로 도소매, 세탁업, 봉제, 뷰티 등의 비즈니스가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1.5, 2, 3세대들이 정치, 경제, 의료, 법률,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식업의 경우 과거는 물론 지금도 성장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전역의 한국 음식점은 전체의 2%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20일 희망재단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한인 가정 5곳을 선정해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박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한 변종덕 이사장과 이사진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변종덕 이사장은 개인 재산 200만 달러 외에 활동비 15만 달러를 추가로 기탁해 한인 사회에 큰 귀감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희망재단의 우리 변종덕 이사님께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내서 모든 것을 복지, 구제, 장학사업,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20일 희망재단이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우리 이사들 10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저는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교민들의 소외된 복지 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에 설립된 20일 희망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한인 봉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운 연말 도움이 필요한 5가정을 선발했습니다. 21세기 희망재단 오픈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해를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분들이나 주위분들이 연말도 되고 또 뉴이어도 되는데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이 가정이 힘든 분들 떡국이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번 5가정에게 생활이 힘든 5가정에게 2,000불씩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재정적 생활이 어려운 5명을 선정해 2,000달러씩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내년부터 20일 희망재단은 연간 약 2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재정 형편이 어려운 단체들과 가정들의 긴급 구호기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 3월, 4월부터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6월, 7월 달쯤에는 그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단체들을 좀 도울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장학 시스템을 구상 중이며 소외된 이웃 돕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일부 한인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한인 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이용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의료 비용을 부풀려 부당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에 환자 모르게 받지도 않은 값비싼 검사 비용을 청구해 이득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인 병원들이 의료 비용을 부풀리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들의 진료비 청구액이 늘수록 환자들의 보험료는 인상돼 양심불량 병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자나 보험사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연방수사국과 연방보건주, 연방식품의약국 범죄수사과가 전국적으로 헬스케어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301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액도 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도심에서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플로리다 마이애미 출신의 용의자 스티븐 조지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쯤 맨하튼 미드타운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부근에서 65세 유대인 남성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걷어찼습니다. 경찰은 즉각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노골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에서 신고 건수 기준으로 166건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뉴욕시 전체 증오 범죄 가운데 53.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장난감 총과 진짜 총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에 정확한 상황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뉴저지주 하원 본회에서 진짜처럼 생긴 장난감 총과 모조 화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돕고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진짜 총과 모조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장난감 총의 색깔을 검은색, 파란색, 은색으로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또 모든 장난감 총은 총구 쪽의 탈착이 불가능한 주황색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진짜 같은 장난감 총 때문에 때때로 경찰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고 랄프 카푸토 주 하원의원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경찰이 미성년자들의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사살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2014년과 2016년 12세와 13세 청소년들이 경찰 앞에서 비비탄 장난감 총을 꺼내 들었다가 사살당했으며 2015년에는 전국에서 최소 28명이 비슷한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경찰의 오인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장난감 총을 진짜 총처럼 활용하는 강도 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강화로 뉴욕시에서만 기존 수혜자 1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농무부는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조건인 구직 노력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각 주정부의 재량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주와 시,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세에서 49세 연령대의 수혜자들은 매주 최소 20시간 일을 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3개월밖에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의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뉴욕시에 250만 명으로 추상되는 수혜자 중 10만 명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써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이것이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announcing a final rule to move more able-bodied recipients of SNAP benefits towards self-sufficiency and into employment. We need to encourage people by giving them a helping hand, but not allowing it to become an infinitely giving hand.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더욱 굶주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Again,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mental illness, addiction, veterans. So they're really going after the most vulnerable Americans. 뉴욕 기아대책본부 측도 이 개정안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로부터 식량을 빼앗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 수혜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지난주까지 강추위로 센트럴파크 호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호수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반면 최근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화씨 50도까지 오르면서 뉴욕시는 센트럴파크 호수의 얼음판 곳곳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얼음 위를 걷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2년 전에도 호수 위를 걷던 10대 2명이 살얼음 속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스스로 헤엄을 쳐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지면 심장 마비 등을 유발해 생명에 위협적이고 공황 사태에 이르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과 11월 미 전역 2,092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4.3%가 뉴욕시를 가장 물해한 도시로 꼽았습니다. 이 수치는 2위를 기록한 로스앤젤레스의 19.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3위는 워싱턴 DC가 꼽혔고 그 뒤를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버팔로, 볼티모어가 있었습니다. 뉴욕을 꼽은 응답자들은 뉴요커들은 참을성이 없다며 관광객들이 느리게 걷거나 등 뒤에서 큰 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뉴요커들의 반응을 묻는 취재를 했는데 그들 역시 이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꺼져버려라는 말을 써가며 무시하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도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랠리였으며 밀워키, 프로비던스, 솔트레이크시티, 미네아폴리스 순이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경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녀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소화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후 그는 도주했는데 경찰이 차량을 인근 도로에서 발견, 음주운전 검문을 한 결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차에는 8살과 4살 두 자녀가 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미성년자를 태우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충돌사고 후 현장 이탈,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3일 60대 백인 남성이 은행을 털고 나와 행인들에게 돈을 뿌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올리버로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내에서 은행 강도 행각을 저지른 뒤 밖으로 나와 돈다발을 던지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인근 스타벅스 매장으로 가 테라스 좌석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대다수 행인이 땅에 떨어진 지폐를 주어 은행에 돌려줬으나 수천 달러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집에 있던 4명의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신원과 아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부인 크림슨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이 2020년 5월 졸업하는 4학년생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학생 15명을 최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인 2명도 선정됐는데 데니얼 장 씨와 김유미 씨가 선정됐습니다. 뉴욕 주변의 교량 및 터널에 설치된 캐시리스 톨 이용객 중 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콜센터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캐시리스 톨 우편 청구 시스템을 개선한 상황입니다. 한인 2세 아이린 김 씨가 2020 미스 아메리카 결선 탑 15에 뽑혔습니다. 현재 김 씨는 2019년 미스 캘리포니아 대표로 출전했고 세프만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인권과 다양한 소수문화 보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리 김 씨가 한인 여성 최초로 알바니아 미국 대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첫 한인 여성 대사이자 괌 출신의 미국인으로도 처음으로 대사직을 맡은 외교관이 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욕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태권도인들이 힘과 기를 겨루는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2020년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2006년부터 14년간 이 대회를 개최하며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온 박연한 회장과 문용철 후원회장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욕 오픈은 2006년도에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대회는 영리 목적으로들 많은 시합들을 하고 있지만은 뉴욕 오픈의 상징적인 것은 이 태권도 시합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하고 또 음식을 알리는 행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한마당을 1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미 동맹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 주류 정치인들한테 명예 단증을 수여하는 행사도 겸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보고 또 정치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라고 저는 크게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원회장으로서 우리 태권도인들의 특히나 저희들이 롱아일랜드에는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축제를 통해서도 우선은 태권도인들이 우리 청소년서부터 학부모 특히나 주류 사회 우리 롱아일랜드 우리 카운티장도 다 오시고 그런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그게 왜 함께하냐 하면은 태권도를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류 사회에 함께해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롱아일랜드 정치인들이 거의가 태권도를 알고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주류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와 또한 이 주류 사회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축제의 한마당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 태권도 협회를 또한 태권도의 밤을 여러 가지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많은 생각과 사실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도장들을 초청을 해서 한 300명 가족들 다 모여서 이제 어워드 뱅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 도장에서 장학생 선발하고 그 다음에 발렌티어 프레지덴셜 대통령 봉사상 주고 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스칼라십 2,500불씩 2명을 선발을 하고
또 도장에서 선발하는 각 장학생들은 300불 내지 400불 그 정도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그 부모님들이 또 호응이 좋으시고 또 그분들이 또 뉴욕 오픈을 참여하고 그분들이 한데 연말에 그 태권도 파티 이 뱅큐 어워드하고 뉴욕 오픈하고 한데 어울리는 그러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태권도의 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참 대단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 300~400명이 오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가 코리안 커뮤니티보다는 아메리칸 그 청소년서부터 학부모들 그 참 태권도에 우리 한국의 그 예의 범절을 해가면서 우리 한국말을 써가면서 하는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자랑스럽다는 마음도 느꼈지만은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류 사회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히 반갑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태권도인의 밤이나 여러 가지 태권도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미국 사회와 요즘 우리 문제가 많은 한국 사회 그 굳건한 동맹도 함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성원을 하고자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 오픈 조직위원회에서는 내년에 뉴욕시티 공립학교의 왕따 프로그램을 뉴욕 오픈에서 같이 협조해서 뉴욕시 의회하고 이렇게 의회의 그 펀드로 뉴욕 오픈 조직위원회에서 뉴욕시티의 왕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왕성하게 전 그 5보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하면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미 태권도는 미국 교육국이나 가정에서 인정을 받은 태권도 정신교육, 육체교육, 철학교육 이걸 겸비해서 이제 교육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한인 가정들의 자녀들이 태권도를 시작을 안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근처에 태권도 도장에 한번 보셔서 자녀들 태권도 교육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벌써 태동한 지가 2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성원 속에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1.5세 2세들도 합류해서 롱아일랜드를 이끌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낭만파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성을 갖고 정말 미국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찌든 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이런 그 12월의 사랑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아주 멋있는 파티를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낭만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